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는 미백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은 어디인지, 그쪽으로 대해서 오늘 한번 낙낙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시죠. 꾹꾹꾹. 여러분들, 우리는 미백을 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하얀 피부, 보다 깨끗한 피부, 보다 맑은 피부로 많은 것들을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거를 보면은 대표적인 연예인분들도 계시죠. 아이유분, 이영애분, 그리고 설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런 분들을 동경하고 이렇게 되고 싶다고 여러분들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시를 들어보면요, 제가 이제 미용실에 가가지고 저 이 머리 마음에 들어요, 이 머리를 해주세요. 손님, 이분은 원빈이에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같은 일반인 분들의 절대적인 기준 말고 연예인들의 기준을 따라가게 되면은 뱁새가 황새를 따라하다가 다리 이렇게 딱 찢어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의 피부도 그만큼 자극을 받고 다시 안 좋아지는 그러한 악형상, 악순환을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는 미백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은 어디인지, 그쪽으로 대해서 오늘 한번 낙낙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시죠. 피맨. 여러분들, 미백에 대해서 우리의 진짜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흑인 분들이 백인 분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건 인종차별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제대로 된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자기에 맞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자, 미용의 역사를 보면 예전부터 맑고 깨끗하고 그런 피부, 진짜 하얀 피부.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다 농경사였잖아요. 농사일을 하다가 교수집 이렇게 아가씨 이렇게 싹 지나가면 어머, 고기에 기지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하얌에 대한 그러한 갈망, 그런 것들을 원하는 열망이 있었단 말이죠. 외국도 똑같습니다.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더 하얗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체열을 했어요. 여기다가 체열을 한 다음에 거머리를 붙이면 이제 얼굴이 이제 질리잖아, 하얗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정숙해, 우아해, 이렇게 해가지고 코르셋 입고 이렇게 싹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은을 바르면 얼굴에 그 멜라닌 세포하고 같이 그냥 세포 자체를 그냥 확 죽여버리거든. 그러면 얼굴이 하얘져. 그렇게 하얀 피부에 대해서 갈망을 한단 말이에요. 미백을 원하는 마음이야. 뭐 그거 당연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더 하얘지고, 내가 더 예쁘게 보이고 싶고, 내가 더 멋져 보이고 싶고, 내가 더 기태나게 보이고 싶고, 뭐 그런 거잖아. 우리가 뭐 더 건강하게 보고 싶어가지고 태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태닝 포즈 왜 이러죠 근데 저거? 그러니까 자기의 아름다운,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박수 받았고 찬사 받아야지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몸 상태와 자기의 피부 상태를 버려가면서 얻는 거, 그리고 그것도 또 제대로 못 얻어요. 왠지 아세요? 저도 다 해봤거든요. 제대로 알고 기준을 맞춰서 가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피부가 더 망가지고 더 나빠지고 더 안 좋아진다는 거, 이제 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깨달으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제 또 하나하나씩 알아볼까요? 가시죠. 피맨. 미백이라는 뜻이 아예 그냥 화이팅이라는 뜻이거든요. 보다 더 맑게 하얗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잠깐! 여러분들 이제 광고를 보실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광고의 수익금은 전액 화장 환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기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루하시더라도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액 기부 가즈아! 보다 더 맑게 하얗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돈이에요. 돈 쳐바르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시술, 주사, 링겔,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지속하고 일반인들하고 다른 환경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 술이나 담배 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도 못 풀면서 올라가는, 정말 외롭고 힘들고 할 수는 있지만 힘든 그러한 자리가 바로 미백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처럼 관리를 하시면은 안타까운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도 연예인처럼 다이어트 하면 이쁘긴 엄청 이쁘지만 건강에는 너무나도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 미백도 건강에는 좋지 않은 점들이 너무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나중에 따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미백을 하기보다는 이제 새롭게 화두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브라이트닝 이라는 존재예요. 메이크업으로 더 맑게 만든다, 자기 원래 본연의 피부색을 찾자, 이러한 건강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엉덩이 있죠, 엉덩이.
여러분들의 엉덩이 피부가 원래 여러분들의 피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항상 팬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엉덩이 까고 다니시는 분들 뭐 저는 주변에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분들 뭐 취미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엉덩이 피부로 보시는 게 내 원래 피부색이 이랬구나,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브라이트닝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건데요. 그러면 이 브라이트닝을 다시 어떻게 채우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맨. 자, 이제 브라이트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본래 피부색을 찾는다고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본래 피부를 찾으려면 일단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공기뿐만 아니라 햇빛, 그 갖가지 매연, 그리고 이제 노폐물들, 이 모든 걸로부터 피부는 자극을 받기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맑고 깨끗한 피부를 원하신다면은 첫 번째로 세안을 중시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노폐물들이 계속 피부에 남아있으면 피부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세안을 제대로 하는 방법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봐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셔야 되는데요. 선크림을 여러분들이 은근히 제대로 못 바르시더라고요. 선크림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노화에서 방지를 하고 여러분들 미백의 가장 중점적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선크림이거든요. 선크림을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제대로 바르는 법은 뭔지,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영상을 이 두 번째 선크림 편에다가 남겨놨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기초 화장품들을 제대로 바르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미백 화장품하고 기초 화장품들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뭐 미백 화장품뿐만 아니라 주름 개선 화장품들, 뭐 자외선 차단 화장품들 등등등 요즘 기능성 제품들 좀 많이 나와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피부에다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피부에다가 회복을 시켜주고 도와주고 이제 끌어올려주는 그런 성분들이 아니라 얘네들은 특징이기 때문에 특징이 있는 만큼 여러분한테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내가 이제 피부 관리를 하려고 미백 화장품을 썼는데 트러블들이 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좀 따갑고 그 다음에 좀 안 맞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브라이트닝은요, 기초 화장품만 제대로 발라주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보습제 정도만 간단하게 발라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브라이트닝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성님 너무 쉬운데요? 좀 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진짜 저 제대로 맑아지고 밝아지고 환해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바로 메가도스요법입니다. 메가도스요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비타민C를 하루 섭취량의 이제 10배에서 이제 20배 정도를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국이나 그런 데 가셔가지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영양제예요. 비타민C가 안쪽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몸에서 하는 역할이 되게 많습니다.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면역력도 많이 도와주고 피로회복도 많이 도와주고 피부가 이제 점차 늙어가는 것도 방지해주고 더 맑아지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나누어서 섭취를 해주시고 한 번에 드시면 큰일 나겠죠. 위가 좀 안 좋으시다던가 장이 좀 안 좋으시다던가 몸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빈속에 먹어주시는 것도 좀 무리고 물을 좀 많이 드셔주셔야 되시거든요. 그리고 어리신 분들 좀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이거 해도 괜찮을까? 근데 이제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몸 바깥으로 배출이 돼요. 하지만 건강한 분들만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심각한 부작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이 먼저 건강한지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거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리고 1일 1일 그 진정팩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는 거를 진정을 시켜준다면은 자극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내 몸을 지켜야지 하는 멜라닌으로부터 좀 보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팩을 매일매일 하시면은 피부가 안정화되고 맑아지는 브라이트닝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 명심을 해주세요. 피맨. 자, 이렇게 미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피부보다 맑게, 이게 바로 기준이라는 거 명심해 주세요. 뭐 하얗다던가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몸을 더 나쁘게 하면서까지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바로 이 피부는 민동성의 여태까지의 철학입니다. 동성님, 근데 저는 내일 정말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꼭 미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메이크업을 하세요. 메이크업 얼마나 좋은데요. 메이크업 잘만 한다면 티도 안 나고 여러분들의 몸에 찰떡같이 쿵떡같이 찰찰
찰쿵쿵 맞춰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이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그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부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여러분들한테 평생 가는 피부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좋은 친구, 이 좋은 아이 놓치지 말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여러분들을 헤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의 피부를 더 좋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각가지 정보들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제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모든 댓글을 읽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안녕! 자, 여러분들, 우리는 맑고 하얀 피부, 백설공주 같은 피부를 랄랄랄랄라 다시 할게요.